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의 윗부분에서 형성된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점점 커져 무거워지게 되고 떨어지는 도중에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 비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름 속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물방울들이 충돌하면서 합쳐지게 되고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두 가지 이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위로 올라가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일본 도쿄의 정북쪽에 위치한 사이타마현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지뉴스 네트워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검은색 비가 내린다는 신고가 무려 20건 이상이나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비가 내린 흔적들이 주차된 자동차들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증하자 사이타마현 하스다시는 사이타마현 동부환경관리사무소와 정보를 공유하며 사태를 파악하고 있고 방사능과 대기오염 물질 등을 측정해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누가 봐도 엄청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검은색 비에 이러한 대답을 내놓자 일본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은색 비의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최근 사이타마현 인근에 있는 지바현 노다시에서 폐플라스틱 공장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이때 발생한 검은색 연기와 재가 공기 중에 비와 섞여 검은색 비가 내렸을 가능성입니다. 일본의 언론사들도 이것을 유력한 원인으로 보도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일본 언론사의 추측 단계에 불과합니다. 각종 유해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아무런 대기오염 물질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이번 사건을 더욱 수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100만 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몰래 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대놓고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선언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설정한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가 1mS인데요. 바다에 오염수가 떠다니게 되면 공기 중으로 빠르게 퍼지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을 들여 삼중수소 제거 장치를 지역마다 설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최근까지 일본이 수천억 원짜리 필터 장치를 설치했다는 소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몰래 바다에 버렸다는 의혹들만 잔뜩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은색 비에 원전 오염물질이 잔뜩 섞여 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바로 어제 일본이 최초로 도쿄올림픽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도쿄올림픽 담당상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 것은 2020년 안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2020년 중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AP인 엑시노스가 놀라운 성능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이 되고 있다는 소식과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긴급으로 네덜란드로 출국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개발한 스마트폰 AP 엑시노스 1080이 최초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비보의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비보는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과 함께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출시하는 AP 엑시노스 1080은 삼성전자의 최신 5나노 미세 공정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입니다. 내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보의 최신 스마트폰 X60에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엑시노스 1080에는 ARM의 코어텍스 A78 그리고 GPU로 말리 G78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며, ARM의 발표에 따르면 A78과 G78은 전작 대비 성능이 20%, 25% 각각 상승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하는 엑시노스 제품은 내년에 최소 2개 이상 내놓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비보의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1080은 중급형 모델로 생각이 되고, 보다 사양을 높인 고사양 제품인 엑시노스 2100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에 탑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7나노 공정을 통해 만들고 있는 엑시노스 990보다 CPU에서 더 높은 성능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전략을 바꿨죠. 기존에는 자체적인 내부 CPU 개발 인력들을 통해 설계하고 제품을 제조해 왔었지만 이전 세대 제품들에서 퀄컴의 AP 스냅드래곤의 엑시노스가 성능이 확연히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략을 수정해서 영국의 암 코어텍스의 설계도를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암과의 커넥션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죠. 암과 손을 잡고 코어텍스 X 커스텀 기반의 신형 CPU를 개발 중에 있고 이미 작년 11월에 자체 모바일 CPU 개발 프로젝트인 몽구스를 중단시킨 바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암으로부터의 CPU 설계를 위한 ISA만 구매해 왔다면 현재는 CPU 자체를 공동 개발하면서 협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죠. 암과 같이 개발하는 코어텍스 X의 경우에는 전작인 코어텍스 A와 비교한다면 그 성능이 20% 이상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후속 모델에서는 그 성능이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에 비보 주최 행사에 나선 판슈 에바오 삼성의 중국 반도체 연구소 상무는 이번에 출시한 엑시노스 1080은 최신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가 되었고 중국 벤치마크 업체 안투투의 평가에 따르면 69만 점 이상을 기록해서 현존 최고의 AP로 평가받고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기록한 65만 점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현재 최고의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제품이죠. 심지어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GPU에서 엑시노스가 20% 이상 더 높은 스코어를 기록했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올해 삼성이 주력으로 만들었던 엑시노스 990은 명백히 스냅드래곤 865보다 성능이 떨어졌었고 특히 GPU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졌기 때문에 보다 높은 벤치마크 점수를 기록한 엑시노스 1080이 기대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현 시점에서 엑시노스 1080은 내년에 비보에서 출시될 5G 스마트폰에만 탑재가 확정된 상태이지만 향후 갤럭시의 5G 보급형 모델들이나 다른 OEM 업체의 스마트폰 등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동안 중국은 대만의 미디어텍 등으로부터 AP를 공급하다 왔지만 최근 들어서 성능이 우수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추세여서 삼성전자가 이러한 중국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AP에서도 퀄컴의 지위를 조금이나마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는 엑시노스와 이 스냅드래곤의 성능 격차가 드라마틱하게 벌어졌었고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했던 플래그십 모델인 X20이나 노트 20에도 국내 모델에는 모두 스냅드래곤 865가 채택이 되었고 유럽향 모델에만 일부 엑시노스를 탑재시켰죠. 통상적으로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를 반반 채택해 왔었던 삼성전자였지만 올해에는 이 기술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냅드래곤의 비중을 8대2 정도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이 내년에 출시하는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된 엑시노스가 생각보다 그 성능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퀄컴이 준비하고 있는 스냅드래곤 다음 버전 875 모델과 어느 정도 견져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퀄컴은 기존의 스냅드래곤 865를 정말 크게 히트시키면서 이 강화된 지위와 위상을 바탕으로 내년 875 모델에는 전작 대비 가격을 $100가량 올렸습니다. 제조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원가죠. 이 엑시노스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뽑아준다면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삼성의 엑시노스가 퀄컴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는 있고 이 제조업체들 역시 뭐든 한 기업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점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죠. 엑시노스가 분발해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당장 추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스냅드래곤의 GPU 성능이 워낙 강력한데요. 이 엑시노스와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부분이죠. 아드레노를 통한 GPU의 상품성이 워낙 뛰어나고 삼성이 채택하는 암에 말리는 이 저전력 관련 취약성 이 부분에서 그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성능,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구동할 시 이 발열이 크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죠. 삼성이 국내
출시된 모델에 엑시노스 대신에 스냅드래곤을 택했던 것도 아마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 이용이 활발한 국내 사용자들을 강하게 의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AMD와 협업해서 GPU를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겠고요. 고무적으로 볼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출시되는 엑시노스 1080은 최고 사양 제품도 아니고 중급기 전용 제품으로 출시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벤치 스코어가 상당히 잘 나왔고, 특히 GPU 부분 점수에서 기존의 스냅드래곤 865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놀라운 실적이 발표가 된 날, 이재용 부회장은 돌연 네덜란드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시국에서 직접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사안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뒤에 TSMC가 바로 지난 9월 매출액이 5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5조 1,300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월 매출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 8월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놀라운 9월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 매출을 14조 2천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의 매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실적의 기반은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수요의 증가, 파운드리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TSMC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아이폰 출시를 앞두면서 AP 출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그 이유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대단한 점은 애플 다음으로 큰 고객 중에 하나였던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고도 이와 같은 높은 실적을 냈다는 것이죠. 화웨이가 대략 TSMC의 매출에서 10에서 15%를 차지하는 기업이었는데 이만큼의 지분을 빼고도 기업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7나노 미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유일무이한 업체 삼성과 TSMC가 이 자강 두천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에 어떻게 보면 명운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 ASML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5나노 이하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EUV 노광 장비가 필수적인데 이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네덜란드의 ASML이죠. 한 대당 가격만 2천억이 넘어가고 있고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마저 EUV 장비를 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의 반대로 구입을 못하고 있죠. 따라서 EUV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은 삼성과 TSMC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최근 TSMC의 주문이 ASML로 급격히 몰린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는 들리고 있었어요. ASML은 해당 장비를 굉장히 한정적으로 제조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 올해에는 35대 정도 생산할 것이라고 일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TSMC로 해당 장비들이 많은 비율 넘어가서 삼성이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패밀리스 기업들 입장에서는 EUV 장비를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해 놓고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TSMC 쪽으로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네덜란드로 출국한 것도 ASML과 EUV 장비의 공급 문제를 놓고 해결할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EUV 장비를 공급받고 TSMC를 역전할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